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경제 수학 특강 제2장 자, 2절 지수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 지수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챕터 1장에서 봤던 그 지수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인덱싱 한다는 표현인데 기준 시점의 어떤 값을요. 뭔가 1 또는 100으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느낌이 비교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기준 연도랑 비교 연도랑 숫자가 복잡하게 있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1 아니면 100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요. 그렇게 대비해서 다른 값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보면 뭔가 감을 잡는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한다, 인덱세이션 한다는 표현은 여러 시점의 값을 비교하기 쉽도록 목표가 이거야. 비교하기 쉽도록 기준 시점을 1 또는 100이 되게 만든 다음에 모든 수치를 조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배추 한 단의 가격의 흐름이 있는데요. 2017년도랑 2018년도의 값이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로 2000, 1500, 1400, 3000 들쭉날쭉 하잖아요. 뭐 숫자에 대한 감이 뛰어나면은 뭐 약간 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걸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도 1분기를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할게요. 2018년도 1분기를 기준 연도로 잡아가지고 2200원인 거야. 2200원을 우리가 1 또는 100으로 표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걸 1로 잡았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모든 다른 시점의 배추값을요. 기준 시점의 가격 22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변했니?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요.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1로 잡았잖아요. 1로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2018년도 1분기의 가격을 2200원으로 나눠주면 그게 1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고. 그럼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되는데 자, 만약에 2018년도 2분기 가격이 1800원입니다. 근데 2200을 1로 둔다고 하니까 전부 다 2200으로 나누면 0.818 즉 2018년도 1분기 가격을 1이라 그러면 0.8 정도 대략 한 20% 떨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을 잡을 때 좀 편하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값들을 쫙 이렇게 보면은 아, 기준 연도 대비 얘가 기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 연도 대비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게 되면 기준 시점을 1로 잡을 수도 있고요. 100으로 잡을 수도 있어. 100으로 잡으면 여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0. 그럼 여기가 100이니까 얘는 81, 90, 여기는 1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기준 시점에 값을 1로 잡느냐 100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 표현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물가지수와 물량지수 또는 수량지수라고 합니다. 아니면 얘를 가격지수라고도 해요. 가격지수. 물량지수는 수량지수 이렇게도 혼용해서 쓰니까 같은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매년 수확량 판매 가격을 표로 만든 것인데요. 김씨는 감하고 사과만 생산한대요. 재화가 이렇게 2개만 생산하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니까 경작에서는 앞으로요 2개만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2008년도에 감의 수량과 가격이 있고 2008년도에 사과의 수량과 가격이라는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총수입,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이라는 것은 판매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야, 너 얼마짜리 물건 몇 개 팔았니?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바로 판매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순서는 잘 맞춰야 돼요. 감의 수량이 800, 감의 가격이 500이야. 500원짜리 하는 거 800개 팔았으니까 2008년도 나타내면 500 곱하기 800 그리고 900원짜리 하는 거 1000이니까 90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요거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판매 수입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감에 대한 가격이 500이잖아요. P 곱하기 Q니까 500 먼저 쓸게요. 500원짜리 하는 감을 800개 팔았고 더하기
되셨죠? 900원짜리 하는 사과를 1000개 팔았네요. 그래서 900원짜리 하는 사과를 1000개 팔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야. 순서에 맞춰서 뭐 벡터 비슷하게 순서상 비슷하게 표현해서 P 곱하기 Q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써낼 때 키와 몸무게를 쓰세요. 앞에다 키를 쓰세요. 했는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몸무게가 막 180에 키가 막 뭐 80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얻게 되는 총 수입을 이렇게 매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명목소득지수 아니면 이게 판매와 관련된 판매 수입입니다. 가격과 수량, 물량과 가격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김씨가 매년 벌어들인 총수입은요. 명목소득, 이게 당시 시장가격, 당해년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된 명목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게 각각의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에 대한 총수입, 사과에 대한 총수입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 명목수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명목소득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몇 년도를 기준연도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잡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기준연도로 잡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10년도에 요 값이 100으로 놔도 되고요. 1로 놔도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요걸로 나눠주는 거야. 기준연도의 총수입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요게 100이 되겠지. 그러면 2008년도는 73, 2009년도도 73 대략 표현하면 2011년도는 81, 2012년도는 9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당연히 100으로 둬가지고 비교연도의 값을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목수입으로 각각을 다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앞에 봤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은근히 이 지수로 만드는 지수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 경제학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변화 전과 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변화 전에는 가격이 P0, 이게 기준연도로 할게요. 기준연도, 이게 이제 비교연도라고 합시다. 비교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연도를 우리가 요걸로 하면 변화 전에는 Q0, P0 요거의 곱이야. 비교연도는요. 여기 보시면은 P1, Q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시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건데 자, 이게 값이 달라졌어요.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자주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어떤 두 개의 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적이 올라갔는데 그 성적이 올라간 요인이 IQ가 올라가서 머리가 갑자기 암기력이 좋아져서 올라갈 수 있고 노력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얼마나 충격을 줬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게 값이 변화가 했어. 이게 명목 GDP, 명목 국민소득, 명목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값이 이렇게 기준연도의 값이 이렇게 비교연도랑 비교해 보니까 값이 변했어. 변했는데 이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 취지를 잘 보세요. P 때문에 변할 수 있고 Q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두 가지 요인을 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는 아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요걸 고정시키고 Q만 놓고 본다 할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니 가격이 100원짜리 하는 게 뭐 5개 팔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500원의 가치를 만들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500원이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은 하락했는데 만약에 이게 2배로 늘어나서 10개가 팔린 거야. 그러면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요. 100원짜리 5개 팔았나 50원짜리 10개 팔았나 내 손에 쥐어진 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500원이긴 한데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아니 물가가 이렇게 변해서 가격이 변한 것보다는 진짜 우리 국민한테
행복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 모든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부가 모든 국민들한테 통장에다 0을 4개를 다 붙여준다 할게. 아니면 5개를 붙여준다 할게요. 그러면 와 국민들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모두 다 똑같이 0이 많이 붙거나 아니면 화폐 가치에다 모두 다 이렇게 다 0을 2개 띄거나 상대적인 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값이 소득이 명목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게 P 때문에 증가인지 Q 때문에 증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격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수량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보는 거야. 우리한테 관심사가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에서 10개로 생산량이 2배 더 많아졌기 때문에 와 이거는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Q만 놓고 보는 게 우리의 관심사야. Q만 놓고 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물량지수 또는 수량지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왜 하는가? 나중에 뭐 경제학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과랑 감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않고 이전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이런 방법을 써. 자, 기준 연도는 그냥 가격을 P를 그대로 놔요. P0, Q0 이렇게 놓고요. 비교 연도의 값을 계산할 때는요. 요 P1이면 P0와 P1이 달라지잖아. 그렇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기준 연도의 가격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 연도의 Q는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값과 요거 값이 만약에 차이가 났어.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왜 발생했을까요?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Q 때문에 발생한 거지. P는 똑같이 맞췄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걸요. P0 가격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P1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요. 만약에 요 비교 연도가 P1인데 비교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제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비교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값이 차이가 났으면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까? P는 앞에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Q 때문에 차이가 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도 오케이, 밑에 거도 오케이. 근데 값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비교하는 것처럼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Q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요. 이것을 우리가 기준 연도의 가격이다 해서 라스파이레스, 약간 저는 라스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스파이레스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해서 물량지수, 수량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곱해지는 게 P를 곱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차이는 그쵸? P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하고 Q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P를 고정시키고 P1으로 비교 연도 걸로 고정시키고 두 개를 비교한 걸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은근히 우리가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세 지수 해가지고 살펴볼 건데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학 우리 약간 계산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감, 사과, 순서가 있습니다. 수량,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살펴본 것은 뭐냐면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그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요. 사과에 대한 가격, 사과에 대한 가격과 감에 대한 가격을 기준 연도 거를 요걸로 한 거야. 얘가 기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이디어만 조금 살짝 느껴가시면 됩니다. 좀 식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쉬운 거를 많이 경제학 강의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감의 가격이잖아. 그리고 뒤에 게 사과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의 가격 450 이거 똑같이 맞춘 거 450 매년도에 다 450은 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자, 더 나가서 여기 보시면 사과의 가격 기준연도 있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1100, 1100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앞에 한 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다 맞춰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해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준 거니까 이 방법을 쓴 거야. P0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맞추고 수량을 다르게 계산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뒤에 곱해지는 P는 똑같이 맞췄고요. Q 값이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정신없이 숫자도 크니까 이렇게 머리가 빙글빙글 눈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점만 잘 잡으세요. 아, 450이 여기, 1100이 여기 각각이 들어갔다. 그럼 만약에 이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에 값이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여기 나와 있는 가격 때문에 차이는 아니고요. 전부 다 얘를 바꾼 거야. 여기 다 바꿔버리는 거죠. 매년. 요거는 450으로 바꾼 거예요. 450. 여기도 450, 다 이렇게 기준 연도에 450으로 바꾼 거야. 450. 취지 아시겠습니까? 취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경작 시간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지. 800 곱하기 450. 또 850, 물론 이제 여기도 다 하는 거죠. 미케 2008년 하면은 요것도 다 1100으로 바꿔서 계산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봐주시고요. 다음. 자, 그래서 2010년을 기준 연도로 잡은 물량지수, 수량지수는요. 2010년의 가치인 요거로 모든 연도의 가치를 다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잘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용어 정리만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고정시켜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기준연도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 우리가 가격지수라고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물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가짜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물가지수, 물량지수, 이건 수량지수 이렇게 량에 의해서 초점 맞춘 거예요. 자, 가격지수는요. 물량을 고정시키고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가 생산하는 감과 사과의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해. 앞에 본 것처럼요. P와 Q가 동시에 변할 수가 있잖아.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는 이렇게 되고요. 비교연도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P0와 P1만 살펴보는 거야. 얘와 얘가 얼마나 변화했지? 물가가 가격이 다 서메이션 합친 걸 물가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가격들의 변화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야. 근데 이게 P 곱하기 Q로 해야지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거시에서 다시 볼 건데 P 곱하기 Q로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P만 따로 빼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근데 뒤에 Q가 또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야, 여기 할 때 Q0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 P0와 Q0를 곱해주고요. 여기요 P1과 Q0를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취지를 보세요. 이거와 이거 값이 달라졌다 그러면 왜 달라졌을까요? 뒤에 Q0는 똑같이 맞췄잖아. P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를요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변했지? 근데 비교연도, 기준연도인 Q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 그래서 라스파레스 가격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P0에서 P1이 뭐가 얼마나 변했지? 이렇게 할 건데 비교연도의 생산량인 Q1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파란 색깔인 이 값이 변하게 되면은 왜 얼마나 변했니? 그러면 파악할 수 있어요. 기준을 잡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가격지수를요. 파세, 가격지수,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치 않죠. 숫자가 커가지고 정신없는데 이번에는 P가 얼마나 변하는 것인가 관심이야. 요게 이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초점이 되는 것인데요. 매년.
근데 앞에 나와 있는 Q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역시 기준 연도로 잡았다. 요거 1000으로 잡았다 라고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다 1000으로 바꾸는 거야. 1000으로 수량을 다 1000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렇게 1000으로. 자, 그래서 밑에 값을 여기 환산된 가치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000으로 바꾸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량을 1200 이렇게 된 걸 기준 연도로 다 뿌려주는 거야. 여기도 1200, 여기도 1200 이렇게요. 연도가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통 시험 문제 할 때는 2개의 연도만 가지고 보통 얘기합니다. 1200, 여기도 12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이렇게 대응하는 1200 그거 값을 대입해서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뿌려주는 거죠.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이거 5개년도로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렇긴 해요. 그 다음 여기 1000 나타내는 거. 감의 수량을 기준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다 곱해주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이 차이가 나면 값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다 달라지게 되면 왜 달라졌니?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값이 지금 수량은 똑같이 맞췄잖아.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가격지수,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만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기준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요 물가지수를 작성하려고 하면요 2010년도에 금액으로 모든 걸 다 나눈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데 이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정신없어. 고정 물량 곱하기 이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좀 과해요. 5개 년도로 했으니까 정신없는데 한 2개 년도 하시게 되면 우리 경작 시간에 제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쉽게 저절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세 지수와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요, 물량 지수나 물가 지수를 얘기할 때요,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 연도의 수량이나 가격을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세 사람 이름입니다. 파세 물량지수나 파세 가격지수는 요거는 이제 프레젠트 제가 만든 건데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환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량지수와 수량지수 계산할 때 가격과 물량이 특정 시점의 값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값이 얼마나 달라졌니? 그거를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기준 연도로 잡는 걸로 할 거예요. 앞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살짝만 보세요. 여기는 2010년과 2012년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여기 보시면 2010년도와 2012년도를 두 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얘가 이제 기준 연도와 그래서 P0, Q0 되고 얘를 비교 연도예요. 이렇게 실제 경작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 연도만 할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감에 대한 수량도 변했고 가격도 변한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값이 변했을 때 수량이 변해서 발생한 건지 가격이 변해서 발생한 건지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려내는 거야. 그래서 Q를 고정시켜 놓고 Q를 똑같이 고정시켜 놓고 P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Q를 고정시켜요.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물가지수, 가격지수라고 그러고 다시요. P를 고정시켜 놓고 Q가 얼마나 변했니? 이게 바로 물량지수, 수량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요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라스파이레스, 라스트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게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가격지수, 물량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지수는요 식이 복잡한데 우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기준 연도를 여기다 표현하면 물가가 얼마나 변했니 이게 관심이야. 이렇게요. 물가가 얼마나 변했니?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다가 Q를 곱해줘야 되거든. 그랬을 때 Q를 라스파이러스니까 기준 연도에 Q를 곱해준다. 요게 바로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요것도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 정신 없어. 그냥 이렇게 벡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라스파이러스 물량지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물량이 얼마나 변했니가 관심이니까 여기 Q가 얼마나 변했니? 이게 나의 관심이라니까요. 나의 관심사는. Q가 예전보다 얼마나 변했니? 자꾸 이게 잘못 써지네요. 얼마나 변했니?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건데 뒤에 곱해지는 거 할 때요. 이게 라스파이러스니까 과거의 물가가 여기 들어간다고.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교년도 현재의 P1이 들어가면 그건 파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고 하게 되면은 계산 문제 풀 때 금방 풀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라스파이러스 관련된 지수를 하게 되면 기준 연도의 과거의 상품 묶음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는 거니까 앞에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에 과대 추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세 지수는요, 프레젠트 해가지고요, 비교 연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소 추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시면 파세 물가지수잖아. 자, 이거요. 파세 물가지수는 물가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지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요. 파세 지수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얼마나 변했니? 라고 하면은 요 뒤에 곱해지는 게 비교 연도에 요 값이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요. 파세 수량 지수다 라고 하면은요. 요렇게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요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곱해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 건데 여기 기준 연도에 그게 아니라 비교 연도의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것보다 이걸로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도 2x2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표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구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P가 얼마나 변했느니잖아. 근데 비교 연도니까 파세 가격지수, 요거는 요거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 건데 파세 수량지수, 물량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순 평균 물가지수와 가중 평균 물가지수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지수를 평균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수들을 단순히 그냥 평균해서 나타내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가중평균하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연도별로 쭉 돼지고기, 콩나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중평균 지수 해가지고 요 기준 연도가 항상 1 해가지고 다른 게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크게 많이 우리 경제학 뭐 수험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지는 않은 거니까 뭐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가격 지수를 동일한 가중치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가중평균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 평균 물가지수가 되는데 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 화폐의 힘, 그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단순한 가중치를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진정한 구매력을 좀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뭐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예제는요. 약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경제학 좀 하시면서 더 많이 연습하실 겁니다. 다음 표는 어떤 시장 경제 대표적인 소비자 가계의 소비 행동을 나타낸 건데 이 가계는 자신의 소득을 X제랑 Y제를 소비하는데 모두 쓴다고 합시다. 재화가 두 개만 있잖아요. 감과 뭐 사과 이런 식으로요. 자, 기준 연도 있고 비교 연도 있습니다. 이거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 표를 이제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기준 연도를 P0로 할게요. 기준 연도 순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게 XJ의 가격, 뒤에 게 YJ 가격이야. 자, 그러면 P0에서 XJ 가격 10, YJ 가격 20. 순서 맞춰서 쓰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년도 가격은요. P1 이렇게 있잖아. 25, 15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Q는요. Q0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준연도의 수량은 소비량은 10, 20. 앞에 X제가 10개, Y제가 20개 판매된 거야. 그래서 10, 2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Q1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비교년도의 명목소득지수를 계산하세요 하면요.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A,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고 D라 그럴게요. A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A가 여기 보시면 P0, Q0 해가지고요. 이거는 기준연도가 지금 제로라고 썼잖아요. 기준연도의 명목소득지수예요. 기준연도의 명목소득지수, 명목소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년도의 명목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D가 비교년도의 가격과 비교년도의 수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D가 P1, Q1 해가지고요. 이게 비교년도의 명목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년도에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자, 우선 다시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와볼게요. 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자,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하면 P0, P1 이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집중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뭘 곱해 주는 거냐면 라스파이레스 아니겠습니까? 라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여기 보시면 물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데 Q까지 변하게 되면 뒤죽박죽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Q0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분모분자 차이가 발생해요. 물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발생했냐면 Q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P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니라고 하면은요. 요거 P0, Q0는 여기 A인 거 이해되십니까? A. P1, Q0는 어떻게 돼요? P1, Q0니까 B잖아. 그래서 이렇게 A분의 B 하시면 돼요.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A는 요거 순서 맞춰서 계산하면 된다니까. P0, Q0니까 가격이 X제 가격이 10, Y제 가격이 20, X제 소비량이 10, Y제 소비량이 20 하니까 요거요. 두 개 순서 맞춰서 곱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어떻게 돼? B는 여기잖아. P1, Q0 이렇게 되는 거야. P1, Q0. P1 25원짜리 하는 거 25원이라 할게요. 25원짜리 하는 거 10개니까 25 곱하기 이렇게 풀어요.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 곱하기 20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는 이제 연도가 5개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재화가 3개로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거나 이런 거보다는 요 있죠. 약간 순서를 이용한 이렇게 P0, Q1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비교하시게 되면 금방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비교년도에 파세 물량지수를 계산하세요.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 물량지수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량이니까 수량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니? 라고 하면요. Q0 대비 Q1이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에다가 지금 파세잖아. 파세면 뭐야? 프레젠트 생각해서 P1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P1 곱하기 Q0는 P1 곱하기 Q0니까 여기 B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서 파세 물량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세 물량지수니까 물량이 얼마나 변했고 여기 보시면 파세니까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오케이, 맞죠? 그래서 P1, Q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세요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1, Q0니까 B 이렇게 되고요. P1, Q1 하면은 D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걸로 쓰면 B분의
D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것도 우리 경제학 시험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다음과 같은 가계 소비지출 구성으로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근데 보시면 식료품비, 교통비, 주거비, 교육의료, 의류 이런 거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식료품비가 10, 주거비가 20% 상승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물가지수 얼마나 올랐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변화가 없는 거야. 식료품비가 여기 보시면은 10% 그리고 주거비가 여기 보시면 20% 이렇게 해서 더 변화가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중치로 고려를 하는 거야. 요게 가중치야, 가중치. 가중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가중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료품비만 10% 올랐대. 그러니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니까 여기 보시면 10% 곱하기 0.3 이렇게 하고요. 자, 다시요. 10% 곱하기 가중치 0.3 더하기.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결과만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주거비가 20% 상승했습니다. 차지하는 가중치가 20%인데 교통비는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변한 게 없고 교통비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10%, 0.1. 그 다음에 주거비는 여기 보시면 20%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 올랐어. 20%까지 써줄까요? 곱하기 가중치가 여기 20% 0.2니까 20%. 여기도 퍼센트 곱할게요.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변화가 없어. 그래서 교육 의료비는 30%인데 더하기 빵 퍼센트 곱하기 0.3 더하기 의료 기타도 변화한 게 없습니다. 빵 퍼센트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은 변화한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빵을 곱해주는 거니까 의미 없어서 여기랑 요거를 두 개 곱한 걸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실제 기출된 거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과 옷 두 재화만 생산하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 데이터가 아래표와 같이 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이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요.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로 계산한대요. 그럼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우선 첫 번째 수량, 물량지수는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가 관심사가 돼.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이렇게. 라스파이레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 보시면 곱해지는 게 라스트, 과거에 P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돼. 요걸 계산해가지고 기준연도 대비, 기준연도는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기준연도는 P0, 여기 보시면 Q0고 기준연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기준연도 자체니까 이게 기준연도야.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그냥 A상초 100이야. 요거 대비 얘가 얼마나 증가했니? 그걸 보면 그게 바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하니까 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살짝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공부 안 하신 분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가 뭐지? 해서 요거 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학에서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야구스타 베이브 루스가 1930년 당시 연봉이 8만 불을 받고 있었대요. 근데 2000년 기준으로 구매력이 얼마가 됐겠니? 이런 거야. 지금 1930년에서 70년 지난 2000년 기준으로 구매력을 보는 건데 2000년 기준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요거는 이게 비율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거 한번 직선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직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베이브 루스가 1930년이 있었고 2000년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연봉이 8만 불입니다. 8만 불. 근데 지금은 얼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8만 불이 이제 지금 시점으로 어떻게 되게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30년대의 물가지수가 바로 P0라고 할게요.
기준 연도의 물가지수가 P1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이디어만. 지금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학 시간에 다시 해서 뭐 문제 풀 거고. 자, 여기 우리가 볼 거는 얘가 100인데 얘가 이만큼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얘가 8만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나 증가했게 요거를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P0일 때, 식을 쓰면 P0일 때 거기에 8만 불 되는 것은, 네, 요거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2000년 물가지수로 표현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되게 비율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8만 대 X는 뭐 P0 대 P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면 요걸 이제 실질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의 실질적인 임금 표현하면 요거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이렇게 나눠주면은 얼마가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요. 이렇게 보면 P0 대비 8만 이렇게 된 거는, 자, 여기 비중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물가지수로 환산한 거니까 P1일 때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이렇게 쓰면 되지. 8만이 이렇게 있을 텐데 8만 곱하기, 자, 이거를 넘기면 P0, P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게 P0로 나눠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 8만 이걸 나눠줍니다. 이 넘어가는 거지. P1분의 P0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이렇게 빙글빙글 뭐 1930년 물가지수 하니까 정신없는데, P0가 그냥 1930년 물가지수고 P1일 2000년 물가지수라면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쉽게 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지수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뭐 물가지수, 가격지수 이런 거랑 관련해서 유용하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챕터 2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비중, 비율,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하느냐 100을 기준으로 하느냐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지수화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인덱세이션 하게 되는 가격지수랑 수량지수 우리가 살펴봤고, 기준연도를 우리가 시점으로 한다, 라스파레스, 비교연도 시점으로 한다, 파세지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